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포터를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는 게 가장 멋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에이, 정말 그런가 하고 봤더니 네, 멋지네요. 포터 EV 드디어 받았는데요. 사실 받은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좀 여유가 없어가지고 어제 비닐을 떼고 오늘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고요. 이 차는 2004년도에 풀체인지가 된 차라 사골입니다. 이 사골에다가 전기차로 개조를 해놨으니 전기차로서의 장점이 아주 뭐 잘 살아있다 이렇게 보기 좀 그렇죠. 기존의 엔진의 위치에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집어넣고 인버터, 전기모터 감속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로 후륜으로 해서 연결하는 방식의 후륜구동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엔진하고 변속기만 전기모터 감속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발휘되는 전기모터 특유의 효율 높은 강력한 토크,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디젤 포터는요, 봉고소리도 그렇고요, 공회전 시 진동이 엄청납니다. 엔진이 바로 의자 밑에 있기 때문에 덜덜덜덜덜덜덜덜 특히나 이제 새 차 같으면 좀 덜한데 한 4, 5년 정도 운행을 하고 나서 10만, 20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안마의자가 따로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디젤보다는 LPG를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이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거리가 문제죠. 요게 후륜 쪽에 바로 드라이브 샤프트랑 연결이 돼서 장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륜 쪽, 의자 밑에 쪽에 기존의 내연 자동차 형식으로 해서 프로펠러 샤프트로 연결되는 동력 방식이기 때문에 동력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기모터 특유의 동력 손실을 잡아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할 때도 이게 모터에서 제어되는 그런 즉각적인 제어라기보다는 프로펠러 샤프트를 하나 거쳐서 후륜 쪽에서 작동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보통 전기차에서 느껴지는 어떤 명확한 트랙션, 그리고 또 스테빌리티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좀 덜 느껴집니다. 뭐 짐이 실려 있으면은 그 느낌이 좀 낮기는 한데 지금 제가 공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언덕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가 좀 안 좋은 그런 데서는 후륜 쪽이 약간 헛도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차는 2004년도에 풀체인지가 돼서 18년째 지금 나오고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캡오버 방식이라고 해서 의자 밑에 엔진이 있어요. 의자 밑에 엔진을 배치하는 이유는 적재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함이죠. 전장이 5250mm인데 여기에서 이제 앞쪽에 캐빈룸을 확장을 하게 되면 짐칸이 줄어듭니다. 생기형 트럭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예전에 그 리베로라는 앞쪽에 엔진을 배치해서 크럼플 존으로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한 형태의 트럭이 있었는데 이 차가 가격도 비쌌지만 적재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포터에 비해서 또 봉고에 비해서 적재량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거 살 바에는 그냥 더 저렴하고 짐만이 실리는 포터가 낫지 않냐. 당시만 해도 이제 먹고 살기 좀 빡빡한 시기였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계형 트럭을 찾는 분들이 안전보다는 실용성을 많이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2024년서부터 이 캡오버 방식의 이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1톤 트럭은 이제 실제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스타리아 형태로 앞쪽으로 엔진룸이 배치가 되면서 충돌했을 때 가속도로 인한 충격량을 줄여주는 그런 구조가 채택이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캐빈룸이 완전히 마일드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UHS강을 기반으로 모노코크 방식, 유니바디 형태로 안전을 확보해서 충격 분산을 시키는 이런 승용차에 비해서 굉장히 캐빈이 약합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래쪽에 짐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이 들어가는 바디온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이 운전자의 딱 반에 걸쳐져 있습니다. 반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서부터 이 프레임이 걸리는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마일드강으로 있으나 마나한 공간이 된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해서 측면 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항상 과속하지 마세요, 신호를 어기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교차로에서 측면 충돌을 당했을 때 사고에 굉장히 취약한 이 구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구조를 보시면은 이 프레임이 있는
공간까지는 그냥 철판과 내장재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철판도 충격을 분산시키는 초고장력강이 아니라 이게 마일드강의 캐빈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면은 프레임이 이렇게 앞쪽으로 멤버로 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앞쪽에 공간이 없어서 위험하긴 한데 측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데 측면 특히 그렇고요. 루프가 많이 위험합니다. 루프는 이 전복됐을 때 이 공차 중량이 꽤 많이 나가요. 2.9톤 정도 나가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짐 쓸면은 거의 3톤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텨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에이필러나 그런 그 루프 강정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게 주저앉으면서 부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리한 운행, 또 과속 이런 걸로 인해서 전도, 전복 뭐 이런 사고들이 또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들이 그래서 확률적으로 신호 위반 차 때문에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좀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황색불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할 때 꼭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환경에 있어서 조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캐버모 방식의 이 트럭이 없어진다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적재 공간의 이점도 있지만 캐버모 방식으로 앞쪽을 이렇게 짧게 해놓으면 운전할 때 편의성이 정말 편해집니다. 특히 좁은 길 빠져나가거나 복잡한 골목길 가는데 이 포토나 봉고3만큼의 효율성이 나오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농사용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농로는 길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를 잘 보고 앞쪽에 이렇게 뭐 좀 장애물이 있으면 빨리빨리 식별을 해야 되는데 캐버보 방식의 지금 이 포토2나 봉고3의 이 구조가 그런 공간을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걸 차라리 여기에서 안전을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에이필러 그 다음에 이쪽 캐빈의 강성 이런 것들 유니바디 형태로 해서 강성을 높여서 측면 충돌이나 정면 충돌 시 좀 더 강하게 버티면서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현재 구조를 좀 잘 가져갈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공학적으로 잘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 공간이 없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소재 공학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데 이 포토가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안전 때문에 한정없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니에요. 지금 LPG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게 되면 실구매가가 1,300부터 구입이 가능한데 뭐 1,200대, 1,300대 이 정도의 덩치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상용차가 그 정도 가격이 나오는 그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형 트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 보조금 서울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이 나오고 또 이게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전기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풀옵션 제일 이제 그 비싼 모델을 계약을 했는데 요게 대략적으로 400만 원의 부가세가 환급이 되는 걸로 세금 계산서에 잡힙니다. 저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구매가는 대략적으로 제가 등록비까지 2,500만 원 정도는 드린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신차 구매할 때 재구매 포인트가 한 50만 원 정도가 또 물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일시불로 하더라도 카드로 일시불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또 1.5 요 카드 포인트가 카드사마다 행사를 해요. 그게 대략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가 또 세이브가 되니까 대략 한 부가세까지 500만 원. 그러면 요걸 2천만 원에 구입을 하는 게 되거든요. 2천만 원에 58.8kW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1톤 전기 트럭을 구입을 할 수가 있다. 사업용으로. 이거는 진짜 대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지를 알면서도 18년이나 된 사고인지 알면서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죠. 하지만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고 이제 바뀐 개선된 법규, 그러니까 개정된 법규에 따라서 운전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것은 제조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많이 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신형 포토가 2024년 초에 아마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저도 이제 신형이 나오면 신형 EV도 또 구입을 사업용이든 개인용이든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게 곧 한 2년 정도면은 안전이 확보된 신형 모델이 나온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이라면 할 수 없지만 요걸 뭐 개인적인 용도로 뭐 저같이 캠핑카로 개조를 해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저는 그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전비가 좀 안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캐버버 방식의 엔진 변속기 그걸 드러내고 거기다 전기 모터 감속기를 집어넣고
똑같은 프로펠러 샤프트로 후륜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4륜이라 그래도 전륜 후륜을 뭐 그 구동축으로 해가지고 그 트랜스퍼 유닛으로 동력을 배분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넣어버리면 돼요. 전륜에 하나, 후륜에 하나.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두 개 넣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면 또 하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죠. 내연차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구조인데 전기차는 뭐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전기 모터를 배치하기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전륜, 후륜에 각각 넣으면 되고, 이게 후륜이라 그러면 후륜 쪽에 전기 모터를 집어넣고 감속기에서 바로 그 드라이브 샤프트로 나가면 되는데, 이게 리지드 엑셀 방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원래부터 설계됐을 때 전기차는 뭐 꿈도 꾸지 못했던 2004년도에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격다짐으로 전기 모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치도 배치고 또 동력 전달에 있어서 전기차가 가장 효율적인 동력 전달은 직접 연결 방식인데, 이게 아닌 프로펠러 샤프트 끼인 게 내연차 구조에 그게 붙어버리니까 전비가 잘 나올 수가 없죠. 전비도 잘 안 나오고, 전기차 특유의 트랙션, 스테빌리티 컨트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전달되면서 출력 로스 부분, 그리고 즉각적인 전기 모터의 제어, 이런 부분에서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뭐 짐이 실려있는 상황에서는 트랙션 컨트롤이 좀 더 유리하겠으나, 빈차로 다닐 때는 약간 슬립이 나거나, 약간, 그 트랙션을 잃는 그 순간순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아마 더 개선이 되겠죠. 지금 이 구조에서 가격을 많이 올릴 수가 없으니까 뒤쪽에 리지드 엑셀 판스프링 형태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이런 형태에서 후륜 쪽에다가 아마 집어넣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프로펠러 샤프트로 연결되더라도 그 길을 좀 짧게 하거나 동력 손실이라든지 전비연에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새로운 구조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11km 만충하게 되면 58.8kWh의 배터리인데 211km 밖에 주행이 안 된다 그래서 생계형 트럭을 유지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애로죠. 짐을 실어도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뭐 20% 30%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보통 완충을 하게 되면 한 230에서 250까지 빈차로, 공차로 다닐 수 있고, 짐을 싣게 되면 한 220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톤을 다 실었을 때에도 211km의 주행거리는 일단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겨울철 전비가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겨울철에는 한 140, 150 그 정도 선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장거리를 뛰셔야 되는 그런 영업용 차로 뭐 배달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300km 주행거리 1회 충전단 넘어가는 시점이 상용 트럭으로서의 가치를 바라는 전기 트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토 EV가 빌런화되고 있는 게 거의 매일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보통 생경으로 이용하시는 분 하루에 100에서 한 150km는 평균적으로 운행을 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211km다 보니까 한 120, 30km만 주행하다 보면 불안한 거예요. 언제 도로에서 멈출지 모르니까. 그러면 40% 정도를 남겨놓고 또 충전을 하셔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거의 매일 충전을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충전기가 있어서 가보면 포토 EV가 충전기를 다 물고 있더라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좀 불편을 서로 주고 받고 이런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어떻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포토 이 부분에 주행거리가 좀 해결이 돼야, 그리고 또 빠른 충전, 요게 이제 150kW까지 지원이 돼버리면 한 3, 40분 정도면 빠르게 채우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좀 더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배터리 용량도 좀 늘어나고요. 좋은 점은 이 포토의 그 별명이 포터르기니, 무얼 실으려고 포토르기니, 이게 1톤 트럭에서는 거의 람보르기니급 성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속도가 최고 속도가 120km에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뭐 전비 때문에 그런 거일 수 있는데, 안전 때문이라도 저는 그냥 100km로 좀 제한을 했으면 하는데 120km면은 진짜 넘치고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속도까지 다 내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장점 중에 최고 장점은 디젤의 이 안마 기능이 없다는 거죠. 이 안마 기능이 뭐냐면,
단점인가요? 안마 기능이 빠졌으니까. 디젤 보통 새 차라 그래도 진동이 꽤 캐브 방식에 바로 의자 밑에 엔진이 있다 보니까 진동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한 3, 4년 정도 돼서 20만 넘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안마 진동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막 머리까지 울리는. 그래서 이제 LPG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그 진동 때문에. 근데 이제 LPG는 아무래도 이제 저속 토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점이 좀 있어서 그래서 디젤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토크도 디젤보다 강하면서 진짜 이렇게 정차해 있을 때는 이게 포토냐? 와, 이게 진짜 상용 트럭, 일톤 트럭이냐? 이용해 보신 분들은 이거 감동의 쓰나미입니다. 이건 진짜 마치 그 모양만 포토지 커피 한 잔 있으면은 이게 조용한 카페에서 주변에 차들은 지나가고 나는 트럭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동차에 앉아서 커피를 즐기는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차가 주는 최대 이득입니다. 그리고 혜택입니다. 이거는 정말 상용차를 오래 이용하신 분들은 신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얻기 위해서 그 매일매일 충전을 해야 되는 그 불편함, 이걸 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행거리에 대한 압박, 언제 이거 충전 물리지 않으면 뭐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조된 전기차다 보니까 이 전기차 특유의 뛰어난 트랙션, 그리고 제어, 정밀한 제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점이 최소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감, 전기차로서의 어떤 장점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자면 이거 2024년도에 신차가 나옵니다. 2023년 말에 이제 안전 규제가 강화된 앞쪽이 엔진 눈이 비치가 돼서 충격했을 때 가속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크로플 존이 어느 정도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면 가격이 약간 오르면서 이제 적재 공간이 줄어드는 대신 안전을 좀 더 확보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구입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가치가 있죠.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요거는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제조사도 그냥 탄소화물이 젖어서 잘 팔리니까 예전에 그 불안한 안전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형태의 차를 그대로 파는 제조사 책임도 있고, 소비자가 리베로 같은 안전이 조금 더 보강된 트럭을 사주질 않았어요. 사주질 않으니까 제조사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소리가 나니까. 그런 점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구조가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많아요. 아래 보시면은 언더커브도 없어요, 이거. 그대로 이 캐브 방식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들려서 아래를 보시면 밑에가 그냥 뻥 하고 뚫려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배터리가 지상고가 많이 낮아요. 요거를 얇은 판으로 해서 넓게 하기에는 이 프로펠러 샤프트 공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중간을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락 형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최저 지상고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강한 언더커버,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는 언더커버와 롤케이지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돈 들어가니까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험로라든지 캠핑을 간다든지 아니면 농로라든지 이런 데서 삐죽삐죽 피어난 돌이나 장애물 만나서 팍 파이게 되면 요 배터리도 2,100만 원이거든요. 이러니까 배보다 배고 2,100만 원이면 실제 이거 구입하는 돈보다 더 비싼 거예요. 어떻게 배터리 가격이 더 비싸? 보조금 그거 해서 상쇄가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언더커버 없다는 건 그래 원래 저렴한 트럭이니까 그러다 치자. 그런데 배터리 이거 그 보호 커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롤케이지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케이블이 이게 오토모티브 규격으로 해서 방수 방진이 다 되긴 하는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이게 승용차도 아니고 이것도 험로를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기 트럭인데, 아무리 오토모티브로 해서 방수 방진이라고 해도 IP67 등급이란 말이에요. IP67 등급이면 강한 수압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m간 30분 침수돼 있을 때 견딘다 하는데 이게 수압이 강해지거나 아니면 특수한 환경에서 수분에 노출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부 청소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대부분 막아내긴 하는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고서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언더커버하고 하부 커버하면은 이것도 대략적으로 한 7, 80만 원 들어가거든요. 소비자들이 이것도 부담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험로를 많이 다닐 일이 없으니까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요거 이제 캠퍼로 개조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여기다가 아이를 태워야 되니까 롤케이지 작업을 이제 할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혼자 탄다 그러면은 저는 혼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심조심 그냥 타고 다닐 것 같은데, 어린아이를 여기
딸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아들도 태워야 되고, 그래서 롤케이지 작업을 이제 해야 될 거라서 캠핑카로 개조하려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좀 긴 시간을 두고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물 하나하나 나오면 그것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럭이 전기차로, 상용차가 제일 먼저 전기차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행거리가 최소 300대 중반, 한 350, 60 정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관건이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 비효율적인 약간 내연차에서 막 어거지로 지금 전기차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자연스럽게 여기에 맞는 옷, 아예 출시부터 전기차로 제어가 돼서 트랙션 컨트롤서부터 스테빌리티 컨트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비, 이런 부분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많이 올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제조사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지 한다라는 생각으로 생계형 트럭은 손해보면서 판매를 할 수는 없지만 이익을 작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 확보됐고 전기차에 맞는 설계, 앞으로 이제 2024년도에 나온 신형은 LPG하고 전기차로만 나온답니다. 이 두 가지로 나오고, 저도 이제 전기차로 나오면 고차는 한 2대 정도 또 출고를 해서 타고 영업용으로 하나, 그리고 또 개인용으로 하나 캠퍼를 만들어서 또 할 예정인데, 이거 많이 올리시면 안 돼요.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밑단에서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정말 고맙고 귀중한 차입니다. 안전하게, 저렴하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제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버셨잖아요. 이 트럭을 통해서 많이 버셨잖아요. 그리고 많이 국민들이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진짜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다시 보답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경차와 이 1톤 트럭, 생계형 트럭은 제조사에서 정말 소비자들에게 이거는 보온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과거의 현대와 지금의 현대, 미래의 현대는 달라질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역시 저는 뭐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포토를 운전하는 게 제가 봐도 멋지네요.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